안녕하세요. 여기는 제가 한 번씩 전에 다니던 산의 계곡입니다. 물소리가 들리죠?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4월 14일 날 조국 씨가 재판정에 정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한 게 지난번 우리 기자님 3월 25일 재판에서 손석희 씨가 진술한 거, 왜, 그, 진술 내용이, 에, 들통이 나니까, 뭐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한 거하고 너무나 닮아가지고 좀 너무나 코미디 같아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좀 한번 알리고자 합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국 씨가 14일 날 그 총선 하루 전날 재판정 정인으로 출석하게 된 거는 우종찬 기자님을 명예훼손으로 그 고소 고발해가지고 우종찬 기자님이 지금 기소됐습니다. 조국 씨한테. 그래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인은 우종찬 기자님은 국선 변호인으로 지금 그냥 이제 준비하고, 왜냐하면 우종찬 기자님은 기자 시절부터 이렇게 많이 피소됐지만 한 번도 재판에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워낙 철저하게 취재를 하고 또 그렇지만 또 이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많은 어려움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재판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 이번 이 재판도 마찬가지인데, 이 재판이 어떻게 있게 되었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의 선고가 있기 전에 2018년 1월인가 2월경에 서울 모처 식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관 주심이었던 김세윤 씨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하고 또 한 명하고 이 셋이서 식당에서 만나는 거를 누가 봤다고 우종찬 기자님에게 어느 분이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종찬 기자님은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관인 김세윤 씨가 의욕 살만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관 주심이 김세윤 씨니까요. 이 김세윤 씨하고 조국 씨는 서울대 동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난 것 자체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가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김세윤 씨가 조국 씨를 이렇게 만난 거는 뭔가 의혹이 있다고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이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종찬 기자님은 조국 씨에게 취재 협조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조국 씨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종찬 기자님은 며칠까지 좀 답변을 주면 감사하다고 또 메일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아무 답변이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또 우종찬 기자님은 청와대에 직접 앉아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씨한테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임종석 씨는 조국 씨가 그 메일을 받고 그 메일을 확인하는 걸 메일 확인하도록 챙겼다. 나중에 직접 조국 씨가 그걸 확인하는 거를 봤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임종석 씨의 이런 진술은 검찰 진술서에도 있습니다. 그래, 그걸 확인하고 우종찬 기자님은 이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 선고가 있고 나서 그 전까지 방송을 하지 않다가 있고 나서 그 세 사람이 서울 모처 식당에서 모이는 거를 누가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을 한 거예요. 세 사람이 만났다고 단언하고 방송을 한 게 아니고 그런 제보를 받았다. 그런데 그 제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취재 협조 메일을 보냈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다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와대 쪽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그 당시 그 방송하기 전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던 조국 씨가 갑자기 우종찬 기자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 기자님이 이제 또 검찰에서는 기소를 해가지고 이 지금 형사 재판을 명예훼손 형사 재판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제 정인으로 출석한 조국 씨에게 그 당시 우종찬 기자님 측 국선 변호인과 그 피고인 그 우종찬 기자님 측에서 조국 씨에게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기자님 재판 그 상황하고 너무나 좀 비슷해가지고 반대 신문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제보 내용에 대한 나는 만났다는 방송을 한 게 아니고 그런 제보를 받았다는 방송을 했고 그 제보 내용에 대한 인지 아닌지를 내가 취조협조 그 메일을 보냈다. 그걸 봤냐고 조국 씨에게 물었습니다. 우종찬 기자님이 14일 재판정에서. 그러니까 조국 씨가 나는 그런 거 본 적 없다고 못 봤다고 딱 잡아떼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그런데 사실은 임종석 씨 그 당시 비서실장 임종석 씨가 검찰 진술서에는 조국 씨가 그 우종찬 기자님이 보낸 그 취재협조 메일을 확인했고 확인하는 걸 봤다고 진술했잖아요. 그게 있는데도 조국 씨는 그 뭐가 그런 걸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재판정 정인으로 출석했는지 잡아떼고 하니까 검찰 측에서 당황을 한 거예요. 위정이니까 조국 씨가. 그래서 검찰 측에서 막 부랴부랴 임종석 씨가 그렇게 확인했다고 했는데 하니까 그제서야 조국 씨가 또 뭐라고 또 진술하느냐 하면 그 재판정에서 헷갈렸는갑다 하면서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잘 모르겠다고 또 이렇게 진술을 했는가 봅니다. 참 웃기죠. 누구와 진짜 닮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종찬 기자님 측에서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고소 고발을 했냐고 물으니까 조국 씨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고소 고발을 했다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종찬 기자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조국 씨하고 그다음에 김세훈 판사하고 만났다는 그걸 보도해도 어느 언론에서도 한마디도 이걸 기사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종찬 기자님이 일부 언론이 제 방송을 기사로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언론에서도 이걸 세 사람이 만났다는 이 유튜브 제 방송을 어떤 언론에서도 기사화하지 않았고 보도하지 않았다고 그건 확신할 수 있다고 왜 그렇게 답을 했냐고 조국 씨에게 앉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조국 씨가 또 그 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헷갈렸다고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보도가 아니고 보고를 받은 것 같다고 또 말을 싹 바꾸는 거예요. 조국 씨가. 벌써 두 가지입니다. 크게. 그죠? 진짜 누구와 닮았죠? 진짜 이 손석희나 조국 씨 같은 사람들 보면 진짜 너무 역겹고 여태까지 생활해온 방식이 전부 저렇게 해서 살아왔다는 게 진짜 저는 진짜 너무나 기이하고 황당하고 저런 사람들이 한때 사람들의 뭐 영웅처럼 그죠? 떠받들어졌다는 게 참 이 사회가 얼마나 잘못돼 가고 있나 하는 걸 제가 한 번 더 실감했습니다. 다음에 또 자세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